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 내 펜타닐 제조 시설을 해체하기 위해 멕시코 내에서 미군과의 군사작전을 허용하라고 멕시코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복수의 미국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국은 특수작전부대나 중앙정보국요원 등이 펜타닐 제조소로 의심되는 곳을 멕시코군과 함께 급습하길 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멕시코군이 임무를 지휘하고 핵심 결정을 내리고 미군은 급습에 참여하되 멕시코군에게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멕시코에 미군을 투입하자는 미국의 제안은 지난해 초부터 나왔지만 대부분 무산된 바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8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해상으로 들어오는 마약의 97%를 차단했다며 이제 마약 카르텔에 대한 지상 공격을 시작할 것이다라면서 카르텔이 멕시코를 장악하고 있다고 말해 멕시코에 대한 군사작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일부 미국 관계자는 합동 군사작전뿐 아니라 미군이나 CIA가 멕시코에서 드론으로 펜타닐 제조소로 의심되는 장소를 공격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CIA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펜타닐 실험실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멕시코 상공에서 비밀 드론 비행을 시작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는 더욱 확대됐다고 전했습니다. 시인바움 대통령은 지난 12일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한 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의 참여를 고집한다며 우리는 항상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수용적이었고 경청했으며 자신의 의견을 제시했고 우리는 계속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시각 8일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저녁 방송된 폭스뉴스와의 대면 인터뷰에서 우리는 해상으로 미국에 유입되는 마약의 97%를 때려잡았다면서 우리는 이제 카르텔과 관련해 지상 공격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카르텔이 멕시코를 운영하고 있다며 멕시코에서 벌어지는 일을 지켜보는 건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카르텔은 미국에서 매년 25만 명, 3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다 강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카리브해에서 마약을 운반 중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선박들에 잇따라 공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우리나라로 마약이 쏟아져 들어오는 걸 원치 않으며 치욕스러운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 바이든 정권에서 4년간 벌어졌던 것처럼 나쁜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걸 원하지 않는다 강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와 콜롬비아에 대한 군사 개입을 시사했는데 마두로 축출 과정에서 마두로를 지키던 쿠바인이 많이 사망했다고 말하며 쿠바가 스스로 무너질 준비가 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지난 몇 달간 갈등을 빚어온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병든 사람이 다스리고 있으며 그는 코카인을 만들어 미국에 팔고 있다며 그는 일을 오래 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산하기관을 포함한 66개 국제기구 탈퇴에 서명하며 미국 우선주의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7일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66개 국제기구에서 미국을 탈퇴하도록 지시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 서명한 기구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밝히지 않았으나 이들 기구 중 다수는 미국의 주권 및 경제적 역량과 충돌하는 급진적인 기후 정책, 글로벌 거버넌스, 그리고 이념적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 2027년 국방 예산을 1조 달러가 아닌 1조 5천억 달러, 우리 돈 약 2170조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우리가 오랫동안 누려야 할 꿈이 군대를 구축하고 더 중요하게는 어떤 적이 있더라도 우리의 안전과 보안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군사력 확장과 지정학적 재편은 중국과 친중 국가들에게 직접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남중국해, 북극, 중동 해상로까지 미국의 통제력이 강화될 경우 중국의 에너지 수송과 군사적 확장 전략은 제약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를 소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는데 북극 항로와 대서양, 태평양을 잇는 해상 통제권을 선점해 미국의 해양 패권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북극해 접근권을 장악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의 해상, 에너지 전략은 구조적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국제 질서가 다시 군사력 중심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미중 간 전략 경쟁은 한층 더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과 마두로 정권 붕괴는 단순한 독재자 제거를 넘어 미중 전략 경쟁의 흐름을 바꾸는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베네수엘라는 확인된 원유 매장량만 약 3,030억 배럴에 달하는 세계 최대급 산유국으로 미국의 장기 제재 이후 원유 수출
수출과 금융 구조가 중국 중심으로 재편돼 왔습니다. 중국은 베네수엘라 원유의 최대 수입국이자 차관과 인프라 투자를 통해 정권 유지에 실질적 영향을 미쳐온 핵심 후원국이었습니다. 미국의 이번 군사 개입은 중국의 에너지 자원 파이프를 서반구에서 차단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베네수엘라는 초중질유뿐 아니라 히토류 같은 전략 광물 잠재력이 거론되는 국가로 미국 입장에서는 석유를 넘어 방산, 반도체, AI 등 첨단 산업의 필수적인 자원 확보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현재 중국은 세계 히토류 매장량과 생산량 모두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며 공급망을 사실상 통제하고 있고 미국은 이를 국가안보 차원의 구조적 취약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 성공은 서반구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대만을 둘러싼 미중 긴장 국면에서 미국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의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는 미중 경쟁이 외교적 경고 단계를 넘어 실제 힘의 사형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와 콜롬비아를 비롯한 친중 국가들에도 군사력 사용을 언급하면서 향후 중남미 정세가 요동칠 전망입니다.